안녕하세요. 윤현중입니다. 8월입니다. 이 8월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사건들이 있었죠.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10일도 안 된 8월 24일 날 일본에서 돌아오던 귀국선 우키시마호가 마이제루항에서 폭발되어서 침몰했다는 어떤 그런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때 그 사건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은 1945년 8월 22일 날 이 우키시마호가 아오모리에서 출발을 합니다. 아오모리는 일본 혼슈의 최북단에 있는 당시에 일본 해군 기지가 있던 곳입니다. 여기 해군 기지 지하 터널 굴착 공사하고 또 지하 저장 시설 이런 공사하는데 우리나라 강제징용된 사람들을 일시키고 있다가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이 사람들이 귀국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날짜가 8월 22일입니다. 그날 밤 10시에 이 우키시마호가 우리나라 사람 일본 측 기록에 의하면 3,725명입니다. 그리고 일본 그 해군 성조원이 255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탑승해서 아오모리를 8월 22일 밤 10시에 출항을 해서 부산으로 향하다가 GHQ, 즉 연합군 최고사령부에서 항해를 금지한다는 그런 명령에 의해서 급히 마이제루항이라고 그 교토 관할입니다. 그런데 서해안 쪽에, 일본 서해안 쪽에 있는 작은 항구인데 거기로 기항하러 들어갔다가 항만 입구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배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 524명이 죽습니다. 일본 성조원도 25명이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생존자들은 물론 그 우리나라에 돌아왔지만은 524명의 고귀한 생명은 귀국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 마이제루 시와 그 인근 주민들은 그 민간인으로서 여러 가지 구호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 민간 선박을 동원하고 또 당시에 침몰 사고로 기름이 많이 유출된 가운데 이런 그 생존자나 부상자들을 실어 나르고 또 시신들을 또 수습하고 이런 구호 활동을 했고 일본 해군 측에서는 그 임시 수용소를 두고 그 부상자와 생존자들을 수습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음식물이라든지 옷가지 같은 민간인들이 그런 것을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일본 민간인들이 세운 순남비에도 나타나 있지만은 아주 필사적인 구호 활동을 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 탑승한 사람들의 약 86%는 거의 생존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14%에 해당하는 524명이 죽었고 일본 측도 그 성조원 전체 숫자의 약 10%에 해당하는 그런 그 성조원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그 사건의 개요입니다. 그 일본 해군 당국에서는 당시에 그런 임시구호소를 운용을 하고 또 수습된 이런 생존자들을 기차를 알선해서 기차를 태워서 시모노세키까지 보내고 시모노세키에서 그 부산과 연락선이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배를 통해서 부산으로 귀국시키는 그런 사후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개요입니다. 이 사건의 그 피해자는, 희생자는 결국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3,524명 중에서 약 14%에 해당하는 524명이 죽었다. 그리고 일본 성조원 255명 중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그 25명이 죽었다. 이것이 그 팩트입니다. 이와 같은 희생을 내고 결국은 그 깔아앉은 배는 건지지 못하고 그대로 유기된 상태로 두었습니다. 일본이 당시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여기 책임자가 누구냐, 이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 침몰 사고에 대해서 그런 걸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일본에는 그 일본 제국이 무조건 항복했기 때문에 그 정부가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연합국 최고 사령부 GHQ가 일본에서 주권을 가진 그런 대표 기관이었습니다. 그 GHQ 밑에 일본 정부가 종속적으로 지시와 명령을 받고 이행을 하는 어떤 그런 기관으로 존재는 했지만은 일본 정부가 대표성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아직까지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기 전입니다. 미군은 9월 8일 날 인천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24일이면 여전히 조선총독부가 있었고, 일본 군경이 여전히 아직까지 한국에 있던 그런 시절이고, 치안을 여전히 일본군이 맡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정부가 없던 그런 시절이었다. 우리 사람을 대표할 만한 그런 정부가 없었다. 이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군정도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더더구나 대표할 수 있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주권기관이 없었다. 있다면 오히려 일본이 항복했지만은 여전히 조선총독부와 그 일본 군경, 헌병, 경찰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물러가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GHQ를 통해서 그 일본이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공식 발표하기로는 그 마이저루 항만 입구에서 미군이 떨어뜨린 기뢰에 부딪혀서 침몰했다. 이것이 공식 사건 결과입니다. 이 미군의 그 기뢰, 자기 기뢰라고 합니다. 그 자석이 붙어 있어서 새로 된 것이 지나가면은 거기에 달라붙어서 터지는 어떤 그런 지뢰, 땅에 있는 것은 지뢰고 물에 있는 건 기뢰입니다. 그렇게 해서 터졌다 이렇게 보고 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이야기 되겠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본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고 GHQ도 그런 쪽으로 그 일본 측과의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로서는 당시에 대표기관이 없었고 해서 아무런 조사나 책임 추궁 또 한일 간의 공동조사 이런 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당시에는 이런 사고들에 대해서 충분히 주목을 끌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그 당시에는 일본 제국이 완전히 항복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아노미 상태에 있는 어떤 혼란기여서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평시 같았으면 한두 사람만 죽어도 엄청나게 큰 사건이고 충격을 줬지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상당히 불리하게 진행됐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수습된 그 시신이 524구라는 것이지 이 시신도 일본 배를 바로 인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1950년에 처음으로 인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53년에 한 번 더 인양을 하면서 배 안에 남아있던 유골들을 수습하면서 전체 524구가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배가 폐기 처분되게 됩니다. 이 책임 문제에 대해서 이게 모호한 점이 있다는 걸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는 그 사고 원인입니다. 무엇이 이 폭발을 일으켰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군이 뿌린 기뢰에 부딪혔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기뢰 사고가 많았습니다. 이 기뢰라고 하는 것은 미군들이 뿌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도 나름대로 기뢰를 설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이 항복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해군 잠수함들이 일본 근해에 나타나서 많은 일본 배들을 침몰시킵니다. 어뢰를 쏴서 침몰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도 기뢰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그만큼 해양이 위험하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바다가 완전히 정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1945년 10월에 그 이키섬 부근, 그 대마 해협이라고 부릅니다. 이키섬 부근에서 일본의 다마마루라는 어떤 그런 민간 어선이 그 기뢰에 부딪혀서 침몰합니다. 약 500명이 죽습니다. 이것도 일본 본국에서 크게 주목을 끌지 못했습니다. 워낙 그 혼란 상황이라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 묘하게도 이 기뢰가 일본 기뢰입니다. 일본이 기뢰를 설치해 놓고 충분하게 그 제거를 못했기 때문에 그 일본 배가 그 육지에서 넘어온 그런 기국 일본 그 거류민들을 태우고 가다가 그 기뢰에 부딪혀서 침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뭐 일본에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기뢰에 부딪혀서 그런 참사가 빚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일본 근해가 위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해방된 지 3년이 지난 1948년 1월 달에 오키야마 세토나이카이 해에서 또 기뢰 접촉 사고가 나서 참사가 벌어집니다. 약 200명이 죽습니다. 이거는 또 미군이 뿌린 자기 기뢰였습니다. 1948년까지도 이런 기뢰가 있었다는 거,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당시 그 미 해군이 일본의 주요 항구 입구라든지 이런 곳에 기뢰를 많이 뿌렸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소해정을 많이 운용을 했습니다. 소해정이 뭡니까? 결국은 기뢰를 제거하는 그런 함정입니다. 이런 함정들을 통해서 그 일본 배들의 그 무사 운항을 보장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이 우키시마호가 여기 우리 한국인 동포들을 태우기 전에 이미 그 일본 동해에서 미군 잠수함의 어떤 그런 추적을 받았고 그 소해정이 우키시마호를 그 호위하고 있다가 결국 소해정이 미 잠수함이 쏜 그런 어뢰에 맞아서 침몰당하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 근해에서 배를 운항한다는 것은 당시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기뢰도 있었고 또 미국 잠수함이 출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 우키시마호도 같은 그 경우를 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시모노세키에서 돌아올 때 이런 자서전이나 이런 전기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서 귀국할 무렵에 여기 시모노세키 항 앞바다에 자기 기뢰가 많이 떠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목선으로 타고 가라. 큰 배는 좀 대양에 있고 육지에 가까운 근해에서는 목선을 타고 이동해서 큰 배를 타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확실히 그 당시에는 그런 미군이 뿌린 자기 기뢰의 위험성이 상당히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소련군도 이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소련군은 그 청진과 원산 앞바다에서 배를 가지고 오다가 기뢰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뿌린 자기 기뢰가 원산이나 청진 앞바다에서도 이미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청진은 일본군 1개 사단이 주둔한 군사 기지입니다. 그 앞바다에 기뢰를 뿌리는 것은 뭐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일본 근해에서는 기뢰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거는 우리가 일단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원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은 주로 북한에서 주로 제기하는 게 많았고 여기에 동조하는 또 우리나라 쪽에 남한 대한민국에서도 그런데 동조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침설입니다. 이 자침설이라는 것은 이 우키시마호를 운항한 선장과 성조원들이 짜고 배 밑바닥에 폭약을 설치해서 일부러 터뜨렸다. 그렇게 해서 이 한국인들을 전부 수장시키려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오모리에 있는 일본 해군기지 터널 굴착 공사를 하면서 정보를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입을 봉하기 위해서 다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폭약을 터뜨려서 스스로 침몰을 했다. 이게 이제 그 자침설의 어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자침설은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럴듯하긴 하지만 증거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모순되는 그런 점들도 보입니다. 먼저 일본 해군기지 정보를 숨기기 위해서 그 정보가 새어 나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3,725명을 죽이겠다. 이건 사실 좀 선뜻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 당시는 일본이 항복했을 때입니다. 이미 8월 15일이면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항복한 나라가 저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반란자로 처단됩니다. 점령된 곳에서 저항을 하면은 총살령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해군기지라고 하지만 일본이 항복한 마당에 미군들이 샅샅이 조사하고 정보를 다 수집하고 그럴 텐데 어떻게 비밀이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항복했는데.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침몰시켜서 수장시키겠다. 그것도 깊은 바다도 아니고 마이저루항에서 침몰시킨 바다 굉장히 얕은 바다입니다. 거기서 배가 다 가라앉지도 않고 마스터가 더 이상 가라앉지 않아서 물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침몰하고도 물 밖으로 배 끝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얕은 바다에서 그거 해가지고 사람들 다 죽이겠다. 그건 너무나 좀 맞지가 않습니다. 깊은 바다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구조되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거기 살아난 사람들이 또 아오모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줄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 굴착공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너무나 좀 맞지 않는 시나리오를 억지로 깨맞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을 주로 퍼뜨린 것이 북한입니다. 북한은 소울 저 프로테스트 영어로 그렇게 하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정치 선전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제목으로 영혼은 살아있다 이런 식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거의 근거를 갖추지 않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서 하는 소설에 가깝습니다. 그런 걸로 가지고 사실 일본 마이저루 시민들과 사람들 우리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부상당하고 죽음의 그런 구렁텅이에 있는 구호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물론 다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죽은 분들 보면은 배에서 아예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1950년도 배 뒷부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부분은 보통 기관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선장이나 이런 선원들이 주로 앞쪽에 있고 뒤쪽은 주로 우리나라 동포들이 탔습니다. 그런데 뒤쪽 배를 인양을 해서 올려봤을 때 처음에 1950년에 올렸을 때 약 100여 구 이상의 시신이 유골이 거기서 나왔고 또 1953년에 2차로 또 인양 작업을 했을 때 200여 구 이상이 또 유골이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배 자체에서 아예 빠져나오지를 못한 피해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갑판이라든지 위쪽에 있었던 분들은 다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걸로 가지고 입을 봉하려 했다고 해서 자침설을 제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정부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미군 정도 오기 전이었다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했고, 일본에서는 일본 제국이 항복하면서 일본 정부가 대표성 있는 주권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GHQ의 명령을 받는 그런 하부 종속기관에 불과한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조원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항복한 국민 아닙니까?
항복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일부러 고의로 어떤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은 처형당할 아주 중대한 범죄고, 더군다나 그걸 조직적으로 살해하려고 했다면 그 조직 범죄 아닙니까? 이건 더 특수 가중되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이 벌였다는 거, 그거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이것을 일본 정부나 일본 군부에서 부추겼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 그 사람들 다 힘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항복했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전범 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 성조원들을 조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좀 너무 과대한 그런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일본 배의 그 정원수 문제도 있습니다. 원래 이 배는 그 여객선입니다. 1937년에 처음 만들 때는 일본 오사카에서 오키나와까지 오고 가는 왕복 여객선이었습니다. 이때 여객선의 그 승객 정원은 845명입니다. 이것은 1등석, 2등석, 특별 3등석, 3등석 이렇게 4종류의 그런 좌석 배치도를 만들어 놓고 태웠을 때 845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조원의 정원이 89명입니다. 이것도 여객선의 일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941년에 일본 해군에게 징발되면서 이것이 무기를 설치하고 일본 해군 수송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여객선이 다 뜯어 고쳐지고 대신에 짐 실는 공간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을 태웠기 때문에 정원이라는 거 여객선 정원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부피로 계산하는 그런 일본 수송선이 되어 있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태우고 갔기 때문에 그것은 여객선 기준으로 해서 정원 초과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000명, 5,000명 탔다는 그런 썰이 있지만은 그런 썰에 불과하고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은 또 배까지 폐기 처분됐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정부가 없어서 또 공동조사나 뭐 단일 조사든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일본 국민의 주목을 끌지도 못했고, 또 우리나라의 부산에서 신문에 보도는 됐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정부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 우키시마호 사건은 결국 이렇게 종결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실에 근거해서 또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추측이나 상상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하기에는 또 일본 사람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식민지하고 우리나라에게 강제징용이라든지 징병이라든지 온갖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일본 제국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일본 제국과 일본 군부가 그래 한 것인데, 8월 24일 날에는 그런 일본 제국이나 군부가 망하고 없을 때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재판을 받고 그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무장해제당하는 상황에서 무기를 쓸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시점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일본인 제국이 살아 있을 때, 일본 제국이 항복하기 전의 상태에서 일본의 어떤 그런 나쁜 저희를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당시에 혼란하긴 했지만은 이것을 무조건 일본의 어떤 악의적인 그것이다라고 단정지을 그것은 간단치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